천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두의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망알야 바로기저 세바라 사바. 만궁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 수, 수면은 대개 이제 사춘기 시절도 얘기를 거기 포함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춘기가 야기되는 화가에 대한 얘기를 사춘기 일반론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섞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2차 성장이 형성되는 즉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11살부터 18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또 18살 18 청년기도 보지만은 하여튼 고3 때까지 그때의 과정을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10살부터 17세 고2 그때까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15살 16살에 결혼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15살에서 20살밖에 안 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 보면은 애가 애를 키웠다. 애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5살 결혼해서 또 15살 결혼하면 30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내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대한 고민이 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또 사춘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감춰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임상 심리학자인 제임스 마샤 교수가 한 그 면접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사춘기를 4단계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단계 첫 번째 예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바람직한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스포츠 선수 되고 싶고 기타리스트도 되고 싶고 웹툰 작가도 연예인도 되고 싶고 부모님 반대 속에서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청소년도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별다른 장래 희망이나 흥미도 없고 그저 공부하는 대로 순정적으로 공부만 했고 그래서 성시 이제 지내가다가 보면은 그저 평탄한 과정을 거쳐 공무원이 되는 그런 청소년도 있고 또 네 번째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운동, 기타 취미 등 그 진로 연결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아니면서 매일같이 그저 시간만 낭비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 딱한 청소년기도 있었다.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아까 이제 타이틀을 사춘기가 야기된 화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춘천 라디오 방송에 잠깐 소개가 돼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춘천의 저 서북면에 춘천 시의 아주 산골 거기까지 찾아갔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환 화백이 거기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 미술관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엄청 멀어요. 산골로 들어가서 하여튼 갔다 왔어요. 가봐야 되니까. 그래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35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리 일반 나이로 지금 보면 한 90이 가깝게 되셨네. 그 이제 춘천 신북면 유폴이라는 곳에서 6남 1녀 중에 이제 7남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었습니까? 그때 이 1935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농사를 가르쳐주는 농업고등 시골이니까 춘천 농고를 다녔었는데, 그때 6.25가 나는 바람에 학도병으로 나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다 와가지고 워낙 어려운 삶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고등학교 그대로 다니다가, 이제 그 사춘기 때니까 고민도 많고, 그랬던 시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남매 중에 둘째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가출을 해요. 용감하게. 가출을 해서 춘천역에 왔는데, 아니, 뭐 가출을 했으니까 돈이, 뭐 시골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한 푼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나온 거지. 그런데, 아니, 미술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는데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초상화를 잘 그렸대요. 옛날 할아버지들 그 초상화도 그려지고 동네에서 칭찬받고 소문이 자자하게 날 정도였는데, 춘천역에 와가지고, 아니,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역장님의 초상화를 그려드릴 테니까 저를 그저 서울까지만 차를 태워주세요. 그래 사정을 했던 말이에요. 한번 그려보라 그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너무나 잘 그리니까, 아니, 저 시골에 살고 농업고등학교 다니고 그림이란 그림은, 뭐, 글자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은 이제, 학생인데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에 역장님이 표를 사가지고 서울 가는 기차를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돌아다니다 살 데가 없으니까 서울역 대합실에 있다가 노동판에도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쪽에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생각하고, 영화 간판, 예? 극장 안에 옛날에 영화 간판이 그게 이제 예고편이나 마찬가지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면서 어디 단성사 또 뭐 옛날 수도극장, 이렇게 대양극장 뭐 큰 극장에 영화 그 간판을 그렸는데, 아이, 사람 그림 초상화를 그 기가 막히게 잘 그리니까 그것도 그려가면 이제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지내다가 또 어떻게 해서 미군 부대 미군들 초상화를 또 그려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건 나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8군 사령관 그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냥 워낙 잘 그렸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지 8군 사령관 초상화를 그린 그림을 본, 이제 이은상 그 작가, 시인 뭐 작가고 유명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이은상을.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이성환이라는 이제 화가를 이제 불러가지고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드는데,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에, 그 안중근 의사 영정, 안중근 의사 사진을 그리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야. 워낙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이제 이은상 이제 그분도 시인도 자신하고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영정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거기에 이제 이상한 저기에 미술관에 전시가 돼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려서 이제 그걸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197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림을 안중근 의사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제 소개돼 가지고 이제 의뢰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 험프리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 메가더 장군, 러스크 미 국무장관, 이렇게 유명 인사들의 초상을 다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각국의 국가 원수동, 그 애교에서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면 공식적으로 주는 선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이상원 이분이 그린 그 초상화도 그 선물 중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외국 대통령들의 그림을 초상을 그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자료를 가서 안씨가 그 4층으로 된 기념 미술관을 4층 위층에서 5층은 사무실도 있고 4층에서부터 쭉 4층, 3층, 2층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그린 게. 1960년대 결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1970년대 안중근 의사 영정사진을 문교부에서 공인한 거, 이거는. 그걸 이제 그렸고, 그 다음에 1975년부터 79년까지 국전 23, 25회, 26회 입선해. 이제 미술 공부를 조금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1978년에 제1회 동아미술상에 수상을 했고,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 중앙미술대전의 특선으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1986년에 서울 갤러리에서 그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삶이라는 게 그 어려웠던 사춘기를 탈출하고, 이렇게 이제 농촌에 있었으면 농부가 됐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게끔 됐던 시기가 용감하게, 그러니까, 자기 길을 찾아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쭉 가서 미술관에 가서 보고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전생부터 반드시 배운 거예요. 전생에 배우지 않았으면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어른들 초상화를 그려, 동네 할아버지 초상화를 그려줬겠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익혔던 일들을 이 생에 와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자기 삶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직업으로 이렇게 전환시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었더냐. 응? 근데 이게 1997년에 박영택 미술평론가, 각 미술평론가 분들께서 평론한 거를 거기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해놨더냐면은 버려진 물건, 그게 마대천, 그물망, 가마니, 폐, 다이어 등 버려진 낡은 소외된 대상물들에서 참된 모습, 진실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 그거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엔 또 이제 작가 노트에 이상원 이 작가가 노트에 이제 작가 노트에 해놓은 얘기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건강한 시민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거를 그 속에 찾고자 애를 썼다.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마대 푸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타이어, 또 시골의 그 밭에 타이어가 자동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타이어 자국이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렸고, 또 저쪽 동해안에 이제 가서 그 어부들의 모습 아주 주름살하고 표정하고 생생하게 그린 거,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요, 춘천 오실 기회 있으면은 여기 이상원 미술관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고 저도 이제 관람을 하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춘천 오항리에가 오항리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소 또는 수탉, 호박, 식물, 물고기 등을 주인공으로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를 표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1995년 여기 이제 써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겨서 가져왔어요. 이영재라고 하는 미술 평론가가 평을 해놓은 거를 요약해서 지금까지 메모를 해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우리 자연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면모들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무관심한 요소에서 가장 자연적인 그 진실을 찾고자 했다.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발견하면 그러한 아름다움은 겸허하고 진실한 눈을 감췄을 때 바로 그 진실된 모습이 보인다. 그 시골에서 생활했던 그 어렵게 생활했던 사람의 눈으로
비춰지는 그 진실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생각하지 않았던 화폭에 옮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쭉 화폭에 담은 거예요. 근데 섬세하게 그 자기 그 이제 필법을 거기에 이제 가미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이 감동적이에요, 참. 저도 미술품 보고 감동하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지는 않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좋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춘기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느냐.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거는 전생의 습관에서 했던 일, 그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적성이라고 그러지만은 적성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자기 장래를 열어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타고난 그 기질을 이어서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미술을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 가니까 이제 화백님 찬양 그러더라고. 화백님 계시다 화백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 보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 또 그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해와 존중이 앞선다. 사춘기 자녀들 부모가 좋은 뜻으로 한 말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잔소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야. 사춘기 있는 애들은. 그러므로 사춘기 자녀에게 무작정 충고라든지 조언을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들의 얘기들을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는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들의 입장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린 대화를 해라. 자녀가 반항기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어른이 있을 때 혼을 낸다거나 또는 엄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녀가 어떤 심리 상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생활 태도가 한 사람의 평생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니냐. 요게 조금 더 여기서 비약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도 우리 이제 사춘기를 둔 부모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래요. 그다음 자유시간이 부여되지 않느냐. 함께 외출하기를 꺼려 한다거나 또는 방을 닫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억지로 자녀를 끌어내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싫고, 아까 그런 예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기도 싫고 왜 사는지도 걱정되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시간을 쭉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을 겪어야 될 시기가 사춘기 아니냐. 근데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15살에 16살에 결혼한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었으니까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모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증거로 춘천의 그 이상환 미술관의 이상환 화백의 얘기를 직접 제가 찾아가 보고 메모를 해 와서 얘기를 듣고 이 시간 전해드리는 걸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둔 입장에서 부모들하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번쯤 참고가 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